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의 사회와 자장을 맡은 영산대학교 박기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은요, 전문 체육인을 위한 복지 육성 방안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포럼은 작년 9월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요, 매월에 거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요. 다음 달 2월 25일 6차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포럼은 제1차 왜 스포츠청을 설립해야 하는가, 제2차 스포츠 프로그램 및 참여 기반 포인트제 필요성과 도입 방안, 제3차 스포츠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제4차 미래의 스포츠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그리고 오늘의 포럼 주제를 비롯해서요, 제6차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와 2036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와 같이 주요하고 다양한 아젠다를 통해서 체육 스포츠계, 체육 스포츠인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체육 스포츠가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계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대택 국민대학교 교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대택입니다. 가는 해를 보낸 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고 말았군요. 그거 무탈하셨죠?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5달 동안 우리 시민연대가 4번의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 체육계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절실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포럼은 그런 주제의 연장선상에 있고요. 체육인을 위한 복지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입니다. 체육계의 오랜 수건이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꼭 풀어야 할 문제이고 이번에는 제대로 진단하고 방안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귀중한 분들께서 축사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신 이모경 의원님,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님, 인천광역시 체육회 이규생 회장님, 모든 분들께 두 손 모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강원대학교 강효민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송문정 수석연구원님, 가톨릭 관동대학교 이용식 교수님, 한국체육대학교 장희경 교수님, 그리고 경희대학교 한광경 교수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진행을 사회를 맡아주신 영산대학교 박규순 교수님 말할 것 없이 감사히 드리고요. 오늘 행사를 위해 선뜻 훈의 뜻을 마다하지 않으신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천광역시 체육회, 한국체육정책학회에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포럼을 통해 한국의 스포츠와 체육이 튼튼한 밑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포럼과 함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대택 교수님. 네, 이어서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모경 의원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이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 광명갑 국회의원 이모경입니다. 전문체육인을 위한 복지 증진 방안을 주제로 의미 있는 세미나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 가치를 담아 대전환의 미래를 엽시다. 제가 여러분께 힘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구호이자 열망입니다. 사회적 자립 기반이 미약한 많은 전문체육인들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체육인들의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이 체육인 복지 환경의 현 주소를 면밀히 살피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오늘 포럼에서 주시는 해안들을 경청하여 체육인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 제2막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육인 공제회를 설립하여 대한민국 체육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대표 발의한 체육인 공제법 또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미 있는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우렁차게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상으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입니다. 전문 체육인을 위한 복지 증진 방안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적한 스포츠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제언을 해주신 한국올림픽성어회 신대철 회장님, 스포츠청 설립을 위한 시민연대 이대택 박상현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림픽성어회와 시민연대는 보건, 교육, 노동, 산업, 기술 개발 등 복잡하고 다양해진 스포츠계 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연속 포럼을 개최하여 생애 주기별 스포츠 참여, 스포츠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좋은 제안을 주셨고, 이번 회차에서는 전문 체육인 복지 증진 방안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단은 지난해 체육인 복지법 제정, 스포츠 산업 코로나19 극복 지원, 고용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빠진 스포츠계의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포럼을 통해 논의된 좋은 정책들을 참고하여 보다 개선된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5차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인천광역시 체육회 이규생 회장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체육회장 이규생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인천은 해불양수 청탁불문이라고 합니다. 맑은 물이든 흐린 물이든 가리지 않고 많고 적은 것을 가리지 않는 매우 풍족하고 토양이 좋은 도시입니다. 팔도의 국민들이 다 모여서 300만이라는 인구로 동북아의 허브 인천공항이 있고요. 또 부산항과 대립을 이루는 막강한 항구도시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5차 포럼에 참석하신 전문 체육인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특히 전문 체육인의 복지 향상에 대한 안을 차근히 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모경 국회의원님, 정말 전문 체육인으로서 대한민국 체육인들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눈부신 활약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주성택 경희대 교수님, 우리 포럼을 주관하시면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전문 체육인들과 그리고 시민연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체육은 대단히 위기에 있기도 하고 기회에 있기도 합니다. 이민년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기상으로 대한민국 체육이 더욱더 발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통과된 체육인 기본법과 6월 11일과 8월 11일이면 개최하게 될 스포츠클럽법, 또 체육인
복지법안이 잘 되어서 대한민국 체육이 우리 포럼을 통한 체육인들의 노력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꽉 찬 대한민국 체육의 르네상스가 되리라 기원하면서 우리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체육인 여러분, 제5차 포럼 멋지게 성사시켜서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체육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서 발제자 한 분과 토론자 네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고요.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발제자이십니다. 강원대학교 강효민 교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토론 순서에 따라서 토론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한강영 교수이십니다. 네, 다음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원 성문적 박사이십니다. 네, 이어서 카톨릭 강동대학교 이영식 교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체육대학교 장희경 교수이십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의 발제와 토론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 스포츠의 주요한 아젠다와 연속성 그리고 연결성을 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술적이고 실용적인 담론의 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럼 전문 체육인을 위한 복지 육성 방안, 네, 금메달을 넘어 행복으로 주제 발제를 강효민 교수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민 교수님은요, 현재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이시고요. 한국체육정책 및 전문체육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강효민 교수님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발표자인 강원대학교 강효민 교수입니다.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 한 가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시된 자료는 이제 일전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80년대 여자 국가대표 농구 선수로 활동했던 김영희 선수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선수는 약 신장이 2m 정도로 아주 큰 신장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여자 농구의 경쟁력을 굉장히 높였던 그런 선수입니다. 최근에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생활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는 자택을 방문해서 특별 보조금을 전달하는 그런 기사가 일전에 이제 뜬 바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기사는 모 방송국에 의해서 이렇게 보도되었고, 또 많은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렇게 제시된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뭐 잠깐 들여다보면 나라에서 책임져 줘야 한다. 요양병원 같은 데서 편해질 수 있도록 특혜를 줘라.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 마련해줘라. 국가에서 농구협회에서도 가입은 농구 협회에서 도움을 줘라. 뭐 이런 운동협회 같은 데서는 뭐 하느냐? 농구협회, 대한민국 체육협회, 농구협회 등 이제 그 국민들이 어떤 이제 우리 그 사회의
이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정부나 기관 단체에 대한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또 이 자료는 한 운동선수가 짧은 기간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오고 또 그 선수로서의 그 활동은 굉장히 짧지만 짧게 그러니까 짧은 기간의 수입과 짧은 기간의 활동 이것이 곧 어떤 사회의 그 현상으로서 이렇게 직면하는 어떤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포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선수 관련한 이런 문제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하는 그런 그 커다란 이렇게 이렇게 이문에 이렇게 직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과연 전문 체육인의 성공적인 삶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이 돈을 잘 벌고 명성을 얻고 그러면서 과연 그것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인가?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곧바로 우리의 그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들이 이 그림에서처럼 정말로 이 선수들은 각자 독자 생존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글을 이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의제를 받았을 때 전문 체육인을 위한 복지 육성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복지를 육성하고 뿐만 아니라 증진해야 하는 그런 그런 방향으로 그 정책 방향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영역들이 과연 어디까지 포괄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이 글에서 이 주제 발표의 그 구성 내용을 운동 환경적 운동을 수행하는 환경적인 복지 정책과 또 이들이 갖는 어떤 노동의 그 환경적인 복지 정책에 관련한 두 가지 커다란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 글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현대 스포츠의 전개는 갑오경장 시기 서구식 스포츠가 도입되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점차적으로 스포츠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특히 그 급진적인 산업화를 겪으면서 그 변화되어 갔습니다. 변화되는 과정에서 스포츠는 그 본질적인 그런 특성들이 이제 왜곡되고 또는 수용되어지면서 실천되어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특히 그 점차적으로 그 실천 형식이라든가 제도화 측면에서 이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 왔는데 초기 그 스포츠는 교육적 노역적이 우선시 되었으며 급진적인 그 산업 발달 시기에서는 국가를 위한 승리해야 한다는 그런 제일 가치가 지배적으로 이렇게 발현이 됐습니다. 최근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스포츠가 전 국민이 향유해야 할 그런 복지적인 측면에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일련의 그 학자들은 이 우리나라에서 그 스포츠의 전개 양식이 굉장히 그 불균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해왔지만 저는 반드시 그렇게 그 비판적 시각으로만 이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문화랑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불균형된 사회의 구조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스포츠 또한 그런 사회가 직면한 어떤 목적 이식에 근거해서 때로는 엘리트 스포츠의 그 국위선양하는 모습이 또 제일 가치로가 돼 있고 또 현재 국민의 행복 추구하는 복지 지향의 스포츠로 전개되는 것들도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우리 시대 상황에 요구하는 그런 국가적이고 사회적 함의된 그런 목적에 부합돼 가지고 그 스포츠의 가치가 10분 발휘되어서 우리나라의 그 현재 그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스포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체육정책은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경기 성적 면에서 국제 수준의 높은 경기를 보여줬고 각종 종합 스포츠 이벤트라든가 그런 이제 거대 스포츠 이벤트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이 스포츠는 거의 이제 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뒤면에는 여러 가지의 그 부정적이고 또 소외되고 배제됐던 그런 요소들도 많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토양이 없이 마치 갑자기 스포츠가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제 한번 이러한 것들을 체제화하고 공고히 한 다음에 국민 스포츠의 그 행복을 위한 복지의 이런 그 실천적인 것들을 더 진행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그 제도적인 측면들을 이렇게 접근해 보면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 스포츠 3법 최근에 이제 뭐 이외에도 많은 스포츠 법들이 이제 많이 제정되었지만 체육인 복지법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관련들이 선포되고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한민국 체육이 굉장히 그 제도화 수준을 높여가면서 그 선진 사회로에 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관련 법들이 서로 협력적 관계로 순환되어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아직도 그 세부적인 실천 방안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면하고 있는 이런 과제의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전문 체육인의 그 지원 정책에 제도화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증진 또 육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그동안 체육복지는 현금과 뭐 어쩌면 일자리 관련 서비스 제공 이런 어떤 정보 제공의 제스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어 왔지만 사실적으로 이 스포츠 활동을 업으로 사는 사람들을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광의적인 개념의 스포츠 복지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접근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인을 위한 복지는 일반적으로 생존권 측면에서 다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육인 복지법은 제정이 되었으나 실제로 어떤 그 법제화되어졌을 뿐 실행 측면에서 실효성이라든가 어떤 복지를 채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평가되어지고 이거를 다시 순환적으로
재규정화되어지는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아직도 미흡한 시기적으로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본고에서는 제가 발표하는 그 주제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 전문 체육인의 그 운동 환경적 복지 정책 또 그리고 전문 체육인의 노동 환경적 복지 정책을 다름으로써 질풍 체육인의 그 복지를 실현하는데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고, 물론 그 구체적인 어떤 정책 방향을 제가 제시하기보다는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 전문 토론자 분들께서 좋은 어떤 방안들을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그 전문 체육인의 복지 정책이 보다 더 이렇게 그 발전된 어떤 시스템으로, 사회 시스템으로 나아가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다음에 먼저 그 전문 체육인의 운동 환경적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인, 우리는 전문 체육인, 과연 이들에 대한 개념적인 어떤 차이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육인의 개념의 설정 원칙은 어떤 직업성이라든가 증명성이라든가 그 주체성에 이제 근거를 두고 어떤 정책적인 개념에 의해서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협의의 개념에서 보면 체육 활동을 업으로 하여 이제 국민의 건강, 즐거움, 여가, 국위, 선양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공헌한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체육인은 그 체육인 복지법이라든가 국민체육진흥회에 따르면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체육지도자 또는 체육지도자였던 사람으로 정의되고, 이런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냐, 또 뭐 학교 운동부, 초중고, 대학 실업팀, 국가대표 세분화 수준으로 구분되어지고 또는 뭐 선수 및 이를 지도하는 지도자로 국한되기도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범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전문 체육인들의 스포츠 활동이 전 생애에 걸쳐서 전개되는 그런 삶에까지도 연관이 된다는 점에서 복지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회에 근거한 체육인 복지법의 사업의 실시 및 최근에 법제화된 체육인 복지법이 있으나 시대적 변화 및 실전적 토대, 그리고 전문 체육인 복지 영역이 포괄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즉 전문 체육인에 대한 범위는 어느 정도 규정되고 있으나 복지의 그 범위에 대한 논쟁이 아직 이제 부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이 체육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체육인 복지 서비스 지원 및 전담기구 지정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 내용의 측면에서 실천적으로 이제 가기 위한 방향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담아내질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이제 받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점점점 그 우리나라의 그 이 스포츠 전개 양상을 들여다보면 그 스포츠 그러니까 과거의 올림픽에서 우리가 이제 금메달 따른 종목들의 그 이제 유형과 이 현재의 그 올림픽에서 이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성적을 좋게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 스포츠의 종목의 편향성이 더 심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일부 종목에서는 프로로 전향할 수 있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상업성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뭐 이렇게 우수 선수들이 이제 많이 몰린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을 지켜나죠. 그 다음에 또 비관적인 거는 전문 선수층이 그 얇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 선수층이 얇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러한 것들은 뭐 생활체육이 우선이다, 전문 체육이 우선이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그 국가 체육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선수라든가 지도자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일단 운동 환경에 대한 복지 정책이 어떤 정도 실천적으로 이제 제도화되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그 운동 환경을 위해서 어떤 복지 정책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인권 보장 정책이라, 물론 이제 경제적 제도적인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문제지만 인권 보장 정책도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1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치 이 운동선수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인권적인 측면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선수의 10% 이상, 지도자의 9.6%, 10%에 가깝게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희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특히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들여다봐야 할 문제들이 과연 이 선수들이, 전문 선수들이, 국가대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그 인권으로서의 그 보장되는 측면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자율적 시간 선택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여가를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가, 자기 선택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시간 사용이 자기 결정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운동하는 시간 이외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개인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어진가 하는 이런 개인 시간의 보장,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자료에서 보면은 상당수 개인 시간이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사항들에 보면 굉장히 운동 환경을 즐겁지 않게 이렇게 괴롭게 스포츠 사회화를 일으키는 그런 반문화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보면은 선후배 간의 언어적 폭력이든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든 이런 어떤 신체적 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운동 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묵시적인 여러 가지 배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배의 심부름, 선배의 강압적인 선배 간에 일어나는 것들,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 금품 요구, 성폭력,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인격 비하,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고, 그러나 이 법적 책임이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의 어떤 법적인 제도 하에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동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아주 미미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대처하지 않고 그냥 문화다, 이거는 체육계의 문화다라고 강요되어지고 그거를 묵시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개선해야 할 반문화적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없애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은 이제 아까 시간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선수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굉장히 선수는 수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출전하는 그 뭐죠? 그 저기 경기 수를 누가 제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한을 해야죠. 내가 컨디션이 안 될 때는 어떤 대회에 나가고,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어떤 대회에 안 나가고, 그러나 그 범위적인 그런 것만 정해주고, 세부적인 것들은 선수가 자기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인권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기관도 우리 아까도 제도화되어 가지고 그저 고무적이다 내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국가기관 및 체육단체 인권 문제를 다루는 그런 기관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그림 표 1에서처럼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란 대한체육회 스포츠 클린센터 역할을 하는 스포츠 윤리센터라든가 또는 국가위원회라든가 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성관련 신고센터라든가 문화체육부 예술인 성폭력 피해 상담센터, 직간접적으로 이런 그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대처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관으로서는 우리가 일반 기관이지만은 준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대한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라든가 대한 핸드볼 인권보호협회 센터라든가 이런데 이제 보통 다른 일반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앙 조직에 근거하고 있는 수준에 있다라는 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굉장히 기초 단위의 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초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회적인 어떤 그 화제가 될 수 있도록 커다란 주제들은 미디어도 막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제 해결이 굉장히 쉽게 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작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이런 데까지 올라오지도 못하죠. 그리고 문제는 어디서 있냐면은 지역사회 아니면 소규모 단위의 어떤 자치단체에서 아니면 팀별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어떤 기초 단위의 그 협회나 또는 시 이런 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던 어떤 연결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지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한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복지의 수준을 이렇게 높이려면 증진하려면 물론 이제 그 재정적인 어떤 뭐지만 최근에 그 차기 이렇게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말씀하는데 엄청 많은 분야에 이렇게 지원들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체육 분야에서는 지원하겠다는 말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어디 무슨 지하철 타는데도 지원하겠다, 뭐 하는데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체육 분야에 어떻게 하는데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나오고 어디에서 얘기해 보니까 무슨 어디야 그 체육센터 이용하는 거 하면은 세금 공제해 주겠다 이제 그런 지원인가 이런 것 비슷한 게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이 전체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재정적 측면에서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펴고 이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한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에 이렇게 토탈해서 이렇게 보면 약 900 아니니까 약 900 이건 대상이고요. 네, 다음에
그래서 한 955억 정도 예산이 이제 체육인 복지 사업이라든가 보건가입, 체육인재 육성,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은퇴 선수 지원, 인권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집행되어지는 예산이 18년도 기준에 약 955억 이렇게 많은 돈이라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배정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사용되어지는 거 보면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체육진흥공단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이렇게 그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이제 비창의 예산 규모가 연도별로 그닥 증액되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지법을 실현하고 이렇게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는 아직은 이런 복지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은 별로 변화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체육인의 복지 정책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은퇴 이후에 그런 직면한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은퇴 이전에 이 전문 선수들이 어떤 운동 환경에서 운동을 해야 하는가, 운동 환경의 복지 수준을 증진하는 데도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포츠에서도, 왜냐하면 스포츠에서도 굉장히 사회 계층적인 구조가 공고하게 나타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목 간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 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적 배경에 의해서 선수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또는 시스템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문 체육인의 운동 환경적 복지 정책의 증진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한 과제들을 몇 가지 이렇게 뽑아봤는데, 인권 보장에 이런 거, 그 다음에 학생 선수 학습금 보장, 그 다음에 훈련 및 대회 출전 자기 결정권 보장, 경기단체 운영 규정 재검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 굉장히 요즘은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뭐 장이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직체의 운영을 하거나 어떤 임원들의 그런 시선으로만 이 규정들이 이렇게 좀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결국은 선수들의 지원 조직체이지 이것이 뭐 간병단체이나 아니면 관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조직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력 향상 연금 이런 제도들, 이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 활동 지원금 제도 같은 것도 이제 하는데, 제가 가장 이 부분이 좀 운동선수 환경적 복지 정책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운동선수 활동할 때 좀 지원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ABC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2010년도에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뭐냐면, 한국 엘리트가 굉장히 엘리트 스포츠가 우수하긴 한데 이 사회적 시스템이 과연 어디서 지원되는가, 이 엘리트의 성과가 어디서 지원되는 것이냐, 결국 뭐냐면은 부모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성과에 대한 이익은 다 갖겠다고 하는 과를 이제 보이는 것이죠. 네, 다음은 두 번째의 복지 정책의 관심으로서 전문위원회 노동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노동 환경은 이제 뭐 굉장히 비정규직하고 또는 뭐 이제 또 정규직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굉장히 직업의 유형이라든가 직업의
형태 또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변화롭게 이렇게 진행되어서 가고 있는 이제 현상이고요. 그런데 그 한국 사회의 노동 환경에 비해서 그 체육 분야의 노동 환경은 더욱 더 열악하다라는 게 이제 어떤 많은 지표들에서 이제 나타나는 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 그 선수 조사된 자료 1년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그 평균 근로 기간은 3.8년이고 아마도 이제 뭐 실업팀 선수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지도자는 6.3년 정도 이렇게 하고 거의 그것도 비정규직이 7, 80%, 선수는 89%, 지도자는 74%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하고 그다음에 뭐 소득도 굉장히 그 연소득도 낮은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 네. 저희가 발제와 토론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요. 조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조금의 종합 토론에서 좀 보완적으로 제가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요. 지연됐나요? 몇 분인가요? 이제 보통 저희가 발제 분께 7, 8분 정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미 15분이 넘어가고 있는 7, 걸로 알고 8분이요? 저는 30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쳤는데. 그러면 아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조금, 아마 시간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될까요? 교수님? 어떠세요? 그렇게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직업군이 이것은 이제 그 노동환경이 체육 분야에서 노동환경에 있어서 직업군의 한계와 은퇴 이후의 삶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 직업 이동의 유연성이 이제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이 체육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에 대한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요. 미래 체육 분야의 발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화된 양질의 일자리가 이제 필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체육인의 소득 복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시된 자료에 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구성 요소는 뭡니까? 임금 수준이라든가 직업 위세라든가 주관적 만족도 등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국가대표 선수라든가 지도자의 노동 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일용직,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다라는 자료들입니다. 마찬가지고 또 그러면 이들은 그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언제 은퇴하고 또 그 이후에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가 하는 그런 지표들이 많은 선수나 이 지도자들이 정보 부족이라든가 또는 그 은퇴 이후의 두려움, 새로운 삶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렵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환경 복지 정책을 위한 증진을 위한 어떤 과제로 제시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를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실기전담 교사를 정규직화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 스포츠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전공자 우대를 하고 체육 관련 대학 졸업자는 한정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그 다음에 지자체 소속의 생활스포츠 클럽 순회 지도자 고용 의무화라든가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은 현재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맞게 체육 환경도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분야의 그 복지 정책은 적극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그런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할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스포츠 운동 환경의 개선이나 복지를 끌어올리는 증진의 노력이라든가 노동 환경의 복지 정책을 펼침으로써 결국은 어떤 그 전문 그 체육인들이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그들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믿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너무 촉박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전문 토론자들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이렇게 발전적인 그런 토론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시간 전달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네, 강은민 교수께서는요, 전문 체육인을 위한 복지 육성 방안을요, 크게 전문 체육인 운동 환경적 혹은 노동 환경적 복지 정책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두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하나는 발제자에 대한 토론, 그리고요, 그에 대한 발제자에 대한 토론을 한 이후에 그 토론에 대한 발제자의 좀 요약 내용을 좀 들어보고요. 이어서 바로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우리 토론 순서는요,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희대학교 한강용 교수께서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한강용 교수님은요, 경희대학교에서 체육부 부장을 비롯해서요, 뭐 축구, 스키 등 전문 체육과 스포츠와 등의 유관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현재 한국 학교 체육학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한 교수님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급적 7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영민 교수님의 전문 체육인을 위한 복지 육성 방안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맡은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한광용입니다. 강영민 교수님의 전문 체육인을 위한 복지 육성 방안의 발제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제에 대한 배경과 그림 자료도 많고 전문 체육인을 위한 복지 육성 방안은 심플하게 잘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강영민 교수님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운동 환경적 복지 정책으로서 선수들의 인권 보장, 학습권 보장, 자기 결정권, 경기력 향상 연금 등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자는 것과 노동 환경적 복지 정책으로서 안정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로서 스포츠 실기 전담 교사 및 스포츠 지도사 등 스포츠 지도자 중심의 고용을 확대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동환경적 복지정책에서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 관련 제안을 제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인권의 범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습권의 보장은 한 선수들의 듀얼 커리어를 쌓고 은퇴 이후의 삶의 보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습권이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운동도 학습이며 운동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학습권 보호와 충돌되어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IOC나 EU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선수들의 듀얼 커리어 달성 혹은 스포츠와 교육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북, 툴킷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이드 등은 학생 선수들의 정규 수업 참가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 어떤 보장과 지원을 하는 것보다 선수 시기에 은퇴 이후를 미리 준비하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학습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 구조와 현실에서는 이것의 이행 방법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노동환경적 복지 정책으로 제안하신 내용은 주로 스포츠 지도자 중심의 고용 확대입니다. 이 제안은 전문 체육인들이 접근 가능한 다양한 노동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약간 아쉽습니다만, 물론 지금의 현실에서 은퇴한 전문 체육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직업 영역은 지도자나 교사 정도의 제한된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지금의 스포츠 현장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시급한 것은 지도자들의 고용 불안과 저임금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초중고 대학 지도자들의 고용기간을 1년의 임시직이 아닌 최소한 3년의 고용기간을 법으로 보장해주고 공정한 평가에 따라서 계약 기간을 연장해주고 또한 임금도 현실화시켜서 지도자들이 불안감 없이 후진을 양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대학도 다양한 스포츠 관련 노동시장이나 직업을 발굴 형성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학생 선수 시기부터 학습권 보장을 통해서 다양한 스포츠 관련 직업을 위한 역량을 쌓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은퇴 선수를 위한 교육 지원도 메타버스 등 격변한 사회 환경을 반영하고 스포츠 관련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축적할 수 있는 방향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학 스포츠는 위기입니다. 물론 사회적 환경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고등학교 현장에서 결석일수의 축소로 엘리트 선수의 양성과 진학 지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학습권 보장의 취지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교야구의 경우 주말 리그가 주요 대회 예선으로 치러짐으로써 기본 취지를 흔들고 있고 따라서 주말 리그는 학습을 위한 순수 경기로 만들고 경기 또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모 고등학교 야구 감독의 의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학 입시 제도로서의 수시 특기자 전형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잣대가 거꾸로 우리나라 대학 스포츠의 몰락을 초래하고 연쇄 반응으로 초중고 학교 스포츠와 프로스포츠의 환경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비인기 종목에서는 훨씬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공정의 잣대는 법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대학의 학생 선수들의 선택에 관한 자율권을 줘서 학업과 스포츠를 병행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5년 단임제 대통령 제도에서 정책의 장기적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스포츠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한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와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 초중고대학 전과정을 포함한 10년간 이상의 혁신적인 장기 정책으로서 선진국들과 같이 학생 선수가 아닌 학생으로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스포츠 관련 전공만이 아닌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듦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와 스포츠 선수로서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마치 스포츠에 관심과 같은 정당들의 스포츠에 대한 거짓 관심이 아니고 또 스포츠 워싱이 아닌 진정으로 스포츠를 정치로부터 독립시켜 스포츠가 갖고 있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초당적인 연구와 아젠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포츠 관련 독립기구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체육을 전공하고 아끼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스포츠 환경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네, 이 토론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은요, 모든 토론자의 말씀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수석연구원이시죠, 성문정 박사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성문정 박사님께서는요, 지난 8월에 공포된 체육인 복지법을 처음 개발 연구하신 분입니다. 네, 성 박사님께서 이와 관련된 많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송 박사님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송문정입니다.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특이한 방향성에서 좀 잘 들었습니다. 복지를 인권하고, 그다음에 노동정책, 그다음에 운동환경 연계해서 쭉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야, 저렇게도 복지의 개념을 해석해서 설명하실 수 있구나.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의 범위를 좀 넓힌 것 같아서 좀 저한테는 의미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말씀하시면서 이제 김영희 선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체육인 환경 중에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한데, 이게 또 현실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인 복지법이 부분적으로 이제 다시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복지제도가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복지법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첫 연구를 시작해서 이제 12년도에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했다가 이제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긴 시간 같지만은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에요. 우리 체육 쪽은 굉장히 법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늦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굉장히 좀 늦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복지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 이 복지법에 따라서 체육인들의 환경은 좀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복지법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서 작년 5월, 6월부터 하부 법령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다 만들었습니다. 12월까지 초안을 끝내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국장님, 장관님 보고까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체육인 복지제도도 좀 뜯어 고쳐야 되고, 연금제도도 뜯어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대택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혁신위가 던져준 숙제가 많아서 그 숙제를 이 복지법 안에 어떻게 녹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체육인들은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 해줬으면 좋겠죠. 근데 그 체육인과의 접점에 있는 그 관료 집행자들은 현실성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체육인들이 이상주의자면은, 그리고 또 당연성을 얘기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관점에서 또 하나의 현실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 딥그라운드에 잡혀져 있는 게 재정의 문제입니다. 재정. 국가 예산 얘기 항상 얘기하면서 우리 돈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가 중에서 체육 영역만큼 나름대로의 큰 재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만 보더라도 우리 체육 쪽에서 돈을 벌어서 문화예술을 먹여 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결국 이걸 우리 체육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애써서 번 돈, 남의 살림 챙겨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제 우리 그 돈을 벌게 해준 토대가 되는 우리 체육인들을 위한 복지 재원으로 더 넓게 환원을 하자라고 하면은 역시 돈 없다는 아른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예산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육인 복지와 관련된 예산의 90% 정도가 엘리트 선수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등록 선수 지도자 한 68만 명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수들 중에서도 겨우 2,000명에 가까운 선수 지도자만이 혜택을 보는데 그 돈이 현재 체육인 복지에 관련된 돈이 150억 정도가 투자되면은 거의 130억 정도가 그분들의 연금으로 나가. 연기록으로 나가요. 나머지가 결국 우리 그 보편적 선수 지도자들에게 환원된 돈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꽉 막혀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들을 이제 뜯어 고쳐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체육인 복지법의 다양한 사업들을 설계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그 설계의 범주가 한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선수 같은 부분들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예비 은퇴 선수자들에 대한 창업, 취업 재교육도 한번 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다양한,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학사업도 한번 더 넓혀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한 160억, 50억 정도가 소요되는 체육인 복지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 650억 정도로, 한 50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아까 강현민 교수께서 발표하셨던 전체 한 그 1,000억 가까운 돈은 생활체육 지도자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 700억이 넘어서 규모가 커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 체육인들한테 들어가는 복지냐라고 보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정부의 고용정책 속에서의 일부분이고, 그것도 저는 우리 체육 부분에서의 재원에서 들어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반 고용 부분의 일정이면은 그쪽 재원을 가져와야 되지, 왜 우리가 번 돈을 갖다가 그쪽 재원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냐 말이에요. 이런저런 것들 쭉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인들에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법을 만들어 봤는데, 역시 하위 법령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입법 과정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육인복지법에서는 체육인을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이거나 선수였던 사람, 심판이거나 심판이었던 사람, 그 다음에 지도자이거나 지도자였던 사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IOC 원장에도 보면은 선수와 그 관계자들에 대한 보호 정책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법에는 선수, 지도자, 심판 말고는 누구도 체육인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이 68만 명 정도 되니까 이분들한테 전부 지원해 준다는 게 또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칸막이를 치기 시작합니다. 선수는 어디까지냐? 몇 년 이상 등록해서 몇 년 이상 하거나, 또 그렇습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 등록했다고 심판 지도자냐? 아니거든요. 정부가 정한 또는 법에서 정한 일정 정도 기준 이상의 대회에 나가서 출전한 경험이 있거나, 지도한 경험이 있거나, 심판을 본 경험이 있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체육인이라는 큰 범주가 다시 아주 제한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느냐? 역시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딜레마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체육인 복지법에서 전문 체육인들을 위한 더 많은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저 중간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 체육인 복지 사업들의 90% 이상이 올림픽, 아시안 게임 나가서 금메달 따거나 이 메달 따는 사람 중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특정 소수한테 복지 사업의 재원이 몰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예산의 재분배 구조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체육인들이 이 복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생 선수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요, 카톨릭 강동대학교의 이용식 교수이십니다. 이용식 교수께서는 체육행정과 스포츠 정책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체육정책학회 부회장 및 문체부 체육분과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오늘 포럼 주제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립니까? 아, 잘 예. 들립니다. 네네. 하여튼 좋은 그 발제에 또 토론 또 두 분이 먼저 또 하셔서 얘기를 같이 경청하면서 나름대로 좀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전문체육인이라는 이 단어가 벌써 좀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체육인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뭐 전문이 됐던 생활이 됐던 같이 들어가는 이제 용어이거든요. 여전히 그 약간 이분법적 그 체육인 복지 육성 그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뭐 향후에 뭐 생활체육인을 위한 복지 육성 방안 뭐 이런 것도 또 새롭게 또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사실 이 체육인이 이미 선수 지도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심판 등등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이 체육인의 정의에서 여전히 뭐 전문이냐 생활이냐 이제 이런 이제 관점이고요. 특히 이제 선수 등록제도의 개편을 사실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제 상황이어서 이제 그것이 만약에 정비가 된다면 체육인의 범위라든지 그 수준은 또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 만약에 정부의 뭐 공약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하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시고요.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예술인 복지법을 보게 되면 대상자가 창작, 실현, 기술 지원을 포함을 이제 현재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가 토론문에도 제시를 했지만 대회 운영 인력 관련된 부분에서 뭐 협회 뭐 직원분들 이제 계측 운영 요원 경기장 설치 관리 기술 지원 뭐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인력들도 저희들이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검토가 좀 이제 필요할 거고 이제 클럽도 향후에 점차 뭐 운동부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인력들도 아마 검토가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제가 미국하고 일본에 관련된 연구도 유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복지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뭐 제기된 그걸 본 적이 거의 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조금 전에도 우리 한강용 교수님도 얘기하시고 성문조 박사님도 얘기하셨는데 학창 시절에 어떻게 듀얼 캐리어를 만들어 갈 것인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학창 시절에 그렇게 만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는가. 물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나 다양한 나라에서는 듀얼 캐리어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학창 시절에 하고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뭐 다른 얘기를 또 해야 되지만 한 가지만 지금 보면 그 운동선수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처우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 제가 연구한 거로는 지금 이제 뭐 공무직이 됐던 여러 가지 좀 그 지도자의 채용 기간을 좀 이렇게 늘리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프로 종목 축구나 야구처럼 그 학부모들의 돈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종목은 오히려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를 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역할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명확하게 또 요약을 해주셔서 시간이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요 한국체육대학교 장희경 교수님께서 토론을 이어주실 텐데요. 장희경 교수께서는요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정책 전문가로서 한국체육정책학회 총무이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포럼 주제와 관련된 회의 사례를 비롯해서요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장 교수님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장희경입니다. 먼저 토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발제해 주신 강현민 교수님, 그리고 이용식 교수님, 성문정 박사님, 그리고 한광영 교수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 해외 사례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그 체육인 복지법 성문정 박사님께서 이 많은 공헌을 하셨고 이용식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뭐랄까요, 지원 방법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스포츠 뉴질랜드에서 사실 2018년도에 전문 운동 선수의 권리와 복지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복지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운동선수들이 건강, 안전, 스포츠 밖의 삶을 포함한 경기장 안과 밖에서 누리는 안정감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또 안정감이라는 건 결국은 개인이 전 생애에 있어서 그런 어떤 느끼는 행복이잖아요. 결국은 정확히 보면은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그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을까가 그 복지인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체육인 복지법이라는 것이 이번에 제정이 되면서 그러한 측면에 이제 뭐랄까 좀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나 지금 체육인 복지법에 관련돼서 그 대부분 그 지원이 생계비 지원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생 선수에 대한 장학 지원이나 체육인 진로 지원이나 창업 지원 이러한 측면에서도 그런 조항도 일부 포함되어져 있지만 성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부분 생계비 지원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농사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미 수확된 쌀 몇 포대 이렇게 주면서 찰나의 허기만을 이렇게 채우게 해줘서 우리 체육인들로 하여금 순간에 그런 어떤 포만감에 그게 행복이구나라고 착각을 만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좀 복지금의 지원 방법에 대한 좀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은 국가가 체육인들에게 생계비를 대주는 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난제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아까 1,000억 말씀하셨고 950억 그다음에 한 68만 명 얘기를 하면 결국은 1인당 16만 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복지를 논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불성설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 복지기금이 그런 어떤 체육의 저변 확대, 이를 통해서 그런 어떤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대가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그러한 측면에서 봤었을 때 스포츠 시장을 확대한다거나 체육 시설을 개보수한다거나 혹은 체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확대한다거나 최근에 IoT 관련된 그런 어떤 신규 체육 시장 개척과 같이 오히려 그 체육과 관련된 일거리를 창출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는 체육계 전반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저희들한테 이득이 될 수, 그렇다라고 해서 연금을 주지 말자. 사실 아시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연금을 주는 나라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동구권 아직 공산권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흔히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일시적인 포상금을 주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 이렇게 뭐랄까요, 그 선수들이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죠. 뭐 독일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도요. 뭐 아시겠지만 영국도 뭐 그 UK 스포츠 비즈니스 플랜 2017-2021에서 보면은 뭐 결국은 굉장히 많은 5천억 이상의 돈을 쓰면서 경력, 진로, 교육, 개인 발전 이런 데에 돈을 사실 쓰고 있어요. 포상금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좀 투자되어지는 것이 복지 기금이 투자되어지는 것이 좀 옳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체육인 복지라는 것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활동을 업으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광의적인 개념의 스포츠 복지와는 또 다르고요. 그중에서 아까 성 박사님도 그렇고 이용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제대회에 입상한 극소수의 그런 어떤 선수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면 결국은 소극적 복지 중에서 소극적 복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사 짓는 방법,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쩌면 이런 소극적 복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뭐 지난 발표에서 조경 교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일자리 창출해서 결국은 체육시장의 질 좋은 먹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내고 그 먹거리를 수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배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찌 보면 결국은 체육인들이 적극적 복지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그런 어떤 적극적 복지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 전문 체육인들의 복지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들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체육인 복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 그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좀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그냥 그 당랑박선이라는 사자 성어로 토론을 좀 가름하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장자가 사냥을 갔다가 그 엄청나게 큰 날개도 크고 눈도 큰 까치가 자기 이마를 이렇게 지나쳐가지고 밤나무 숲으로 들어가는 거를 보고서 저렇게 날개도 크고 눈도 큰 까치가 나도 못 보고 높이 날지도 않고 밤나무 숲으로 가나 해서 이제 활로 그 까치 큰 까치 잡겠다라고 해서 까치 사냥을 하려고 딱 봤더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까치가 그 사마귀를 잡으려고 그거에만 집중을 하고 그랬더니 또 사마귀는 그 밤나무에 매달려 있는 매미만 그러면서 딱 무릎을 치면서 장자가 이게 내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얻으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를 잃는구나. 오히려 해를 입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눈앞의 이익, 우리가 그 돈 예산 중요하죠. 그런 이익을 탐하다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바로 뒤에 닥칠 그런 화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전문 체육인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지금 네 분의 멋진 토론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발제자이신 강효민 교수님 어떠세요? 혹시 토론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좀 보완하시거나 좀 더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아이고, 갑자기 또 이렇게 훅 들어오십니다. 저는 어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전문 체육인들에 대한 이제 복지의 그 실천 이제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이제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우리 그 토론자 분들께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스페시픽하게 어떤 또 대안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굉장히 이 오늘의 이 발표가 그 전문 체육인들에 대한 이제 복지의 그 인식을 좀 더 이렇게 이제 좀 그 증대시켜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데 이제 담론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뭐 좋은 어떤 토대가 될 것이라고 이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제 발표에 이렇게 언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강영 교수님의 그 어떤 학교에서의 그런 복지 정책이라든가, 그래서 전문 선수들에 대한 어떤 복지 정책, 그 다음에 뭐 우리 성문정 박사님 이때 집행에 있어서 어떤 복지 집행 재원의 집행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용식 교수님의 어떤 전문 체육인에 대한 어떤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그런 것이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행하는 사람이든 정책을 하는 사람이든 그런 이제 언급들이, 그래서 어떤 분야까지 이제 우리가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후속적인 논제도 제시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희경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도 굉장히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문 체육인들 스스로도 누가 나에게 뭐 이렇게 이렇게 밥상 차려줘서 너 고생했다, 이거 뭐 먹고 배불리 먹고 이렇게 쉬어라, 뭐 이런 보상도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럼 밥 먹어서 뭐 할 거야, 이거를 스스로 이렇게 이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결국은 선수 스스로나 또 체육인 스스로 각자 자기 능력에 맞게 살아가는 게 이제 뭐 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이제 사회 구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과연 우리가 사회적 공헌에 비해서 그들에게 어떤 독자 생존으로 이런 그거를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보다 더 치밀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 토론자 분들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더 토론해야 할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제 의견은 결국은 재정의 확보라든가 재정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재정 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복지의 방법이라든가 복지 증진의 방법이라든가 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포츠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하고 해소하고, 이것이 결국은 전문 체육의 이런 발전에만 기여할 것이냐 아니라 이것들이 결국은 생활체육과 연계된 발전이 동시에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 발표한 거에 대한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조금 앞에 시간이 좀 지체되어서요, 종합 토론을 좀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짧고 또 이렇게 좀 의미가 있게 좀 보내기 위해서 공통된 질문 하나를 가지고 좀 토론을 하고요. 그다음 각 토론자께 개인적으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종합 토론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요. 공통된 질문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무원 직렬 문제와 관련되는 건데요. 기술 직렬에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체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전문대 포함 우리 체육계열 학생이 총 8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매년 2,003만여 명이 졸업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48%는 뭐 교사나 혹은 비정규직 어쨌든 스포츠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지만 52%는 취업을 못하고 실업자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다면 결국 전국 대학이 매년 52% 정도의 실업자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토론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국가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체육 스포츠 관련 대표적인 기관이죠. 대한체육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고요. 이제 먼저 제가 개인 질문으로는 공통된 질문과 함께 성문정 박사님께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체육인 복지법의 대상이나 혜택 범위를 하시다가 이제 좀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셨는데요. 이 질문은 아까 이제 이어서 말씀해주신 이용식 토론자 교수님의 질문과도 조금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성문정 박사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공통된 질문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체육복지법의 대상 선정이라든가 그 혜택 범위에 대한 내용까지 보완적으로 조금 설명을 5분 내에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혜택 범위를 높이자는 얘기는 결국 이제 더 많은 그 체육인들에게 수혜를 넓히자, 돌려드리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제한적 조건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체육인 복지법 내에 재정 확보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을 해줘야 되죠. 근데 그와 관련된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할 수 있는 수단인 재정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결국 체육기관 것들이 이제 우리 체육인들이 또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100대 과정 중에서 하나였어요. 차기 정부에서도 100대 과정 중에 하나로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뒤로 처져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다고 것 같으면 결과론적으로는 다른 사업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역시 체육인 복지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의무적 사항이 아니고 강제적 사항이 아닌 이상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결국 자체적으로 너네들이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법에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체육인 복지법이 이후에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은 재원 확보와 관련된 조문이 명확하게 있고 그 법의 근거로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든 아니면 다른 데서 하든 체육인 복지를 위한 새로운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넓혀주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안정적 재원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적 위기에 상관없이 체육인 복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통적인 질문 중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직렬 쪽에 이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행정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석박사 과정에 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현행 제도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할 수 있으면은 일반직 공무원으로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고요. 아까 뭐 간호사, 간호원들의 기술직 부분으로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분들은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기술직 부분에 체육 부분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저는 체육인들의 그 인력의 필요성들이 아주 기술적, 기능적 측면으로 폄훼되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일반적 범주에 들어와서 같은 공무직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수십만 명을 양성해내는 체육인 졸업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기술을 단련해서 나오는 사람들이냐?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기술직 쪽 부분에 공직 사용을 요구를 하게 되면 더 벽을 치게 되죠. 그리고 또 요즘은 직렬의 그 범위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바뀝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세무, 감사, 회계 뭐 쭉쭉쭉쭉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통합지향적으로 가거든요. 이게 공무원들의 역량 향양에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이 공무원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갔을 때 다양한 영역의 사업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특징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세무 회계직 같은 경우는 거의 4급 올라갈 때까지 계속 그 업무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행정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직렬의 구분의 한계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반직 공무원에 들어가서 체육행정직을 만들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고. 그럼 어떤 방법이냐. 결정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특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뽑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아마 서울시에서 별정직 공무원들을 만들어 놨다가 여기도 7급 이상까지 승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아마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갈등 구조가 있어서 이걸 없애버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객관적인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체육 공무원직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대한민국의 큰 공무원 인력 수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으면 그러면 아마 저는 공무원 인력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절대 불가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결국 별정직 부분으로 들어갈 건데 오히려 별정직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 많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몇 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것들은 회사원이라는 것들은 9급에서 8급으로 7급으로 6급으로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딱 7급에서 막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절망과 좌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공직 설계도 정말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건지 우리 체육인들의 미래를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단맛에 이걸 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힘들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박사님. 네, 바로 이어서요, 이용식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된 질문과 함께요. 아까 이용식 교수님께서 토론문에서 그 체육인 복지법이 제대로 된 것이냐, 또한 이게 경기인 복지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교수님께서 체육인 복지법 혹은 경기인 복지법을 제정하신다면, 난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건 갖춰야 된다는 간단한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질문은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짧게 얘기를 드리겠는데 일단은 체육인 복지법이 통과된 것은 진일보된 것이고요. 축하할 일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인 복지법을 이제 넘어서야 한다. 그러니까 심판이 포함될 정도면 다른 그 영역이 더 포함될 필요가 이제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기술 지원에 관련된 인력들에 대한 건 제가 조금 전에 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수혜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연구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제 공제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교육 지원, 의료 지원, 사업 지원, 위로 지원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영역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예술인 복지법에도 있습니다만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이 대통령 선거를 이 시점이 정책 경쟁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예술인도 지금 최근 100만 원 기본소득 주자는 의견도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합리적이 아니더라도 물론 합리적이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영역별로 정책 경쟁 거의 전쟁 수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는 주장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 확보의 그런 그 논리를 주장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합리적이지 않던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제 주장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직렬 관련해서는 이제 별정직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마 6급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별정직은 이제 일본의 사례에서 상당히 제가 이미 연구를 한 측면이 있어서 그 전문성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식인데 이제 상급으로 이제 진출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제도들도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서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 관련 학과가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체육계가 다 같이 모여서 이 학교나 학과의 특성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좀 해야 되고, 체육 관련 학과에 이렇게 많이 학생들을 저희들이 사실 이제 대학 차원에서는 지금 생존 문제가 있어서 체육 관련 학과를 갖다 유지 내지는 오히려 더 활용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해서 일자리 측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자제하고 아니면은 재정비하는 거를 우린 정말 다 같이 한번 토론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쾌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이어서는 한강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통된 질문과 포함해서요. 조금 전 토론을 통해서 한 교수님께서 그 학습권, 은퇴하기 직전에 학습을 통한 또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학습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용적인 방법, 뭐 정부에 제안을 하셔도 좋고요. 혹은 교수님의 개인적 견해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물론 지금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주제들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저는 전문 체육이라는 용어 쓰는 것 자체도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학생 선수라고 쓰는 것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엘리트 스포츠 중심으로 우리 체육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어떤 기형적인 상황으로 됐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사회 환경을 보면 지금의 제가 얘기했듯이 개혁적인 변화가 없이는 안 된다. 즉 선거 때만 되면 정당들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체육이 스포츠가 이용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초중고 대학을 포함해서 16년간의 장기적인 아젠다를 해서, 거기에는 물론 국회의원들은 빼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자기네 어떤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빼고, 진짜 체육인들과 전문가들이 그런 장기적인 정책을 연구해서 그냥 스포츠, 그래서 학생들이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공부하다가 의사도 되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만드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꽤 오래됐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올림픽 파크텔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 노무현 그 대통령 캠프에서 체육 예산을 국가 예산의 2%를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확보 안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회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갖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 2, 3% 이상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체육에 관련된 장기적인 아젠다를 논의하고, 지금의 제도는 지금대로 가면서 서서히 소멸해 가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선진국처럼 우리도 이제 학생들이 학습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당연히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당연히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다가 실패해도 자기 직업이 있고, 죄송합니다. 이러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스포츠가 우리 독립된 기구에 의해서 그런 걸 연구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뭐랄까 제가 꿈이라고 할까요? 우리 모든 체육의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체육 스포츠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장희경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통된 질문과 함께요. 아까 장희경 교수님께서 장자의 말씀을 빌어서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고기 잡는 법, 즉 토론문에도 말씀하셨던 양질의 좋은 일자리의 창출. 그러면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체육 스포츠에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안, 제도, 정책 다 좋습니다. 교수님의 개인 견해도 좋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이게 그 체육인 복지가 사실은 스포츠 복지하고 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 스포츠 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게 하는 것이 저는 선행되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은 그런 어떤 우리 체육을 전공한 입장에서, 그게 전문 체육 선수건 아니면 생활체육을 지도하시는 분이건, 그 각자에 맞는 그런 어떤 분야에서 그러한 자기 신의 역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대가 변화하기 때문에 뭐 IoT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뭐 4차 산업 관련해서 뭐 그런 쪽에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것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이 국가 R&D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스포츠와 관련해서요. 막 60억, 70억 최근에 뭐 몇백억 단위로 스포츠와 관련해서 한 번도 스포츠인이 그 사업을 주관해서 따는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IT 사업 같은 거 하면요. 지레 저기는 네이버 혹은 뭐 큰 포털 업체가 주관이 되고 저희들은 곁다리가 그게 정말 체육인을 위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것이 정말로 국가에서 원하는 것인가? 결국은 문체부라든지 혹은 국가 정부기관에서는 효율을 원할 것이고 그런 효율을 따지다 보면 결국 그런 큰 업체들이 이 우선시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적 요소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뭐 감히 뭐 이것이 해결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왜? 저희들 스스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능력을 결국은 저는 그게 농사 짓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전문화되어진 그러한 그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좀 더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발제와 토론 감사드립니다. 전문 체육인을 위한 복지 증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제발 차기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채택으로 이어져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다음 포럼에 대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와 2036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주제의 제6차 포럼이 2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여의도 컨싱턴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강은민 교수님, 한강령 교수님, 성문정 박사님, 이용식 교수님, 장인혁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